안녕하세요. 난방비 폭탄에 보일러 틀기가 무섭답니다. 저도 요즘에 계속 보일러를 계속 쳐다봅니다. 왜겠습니까? 난방비가 얼마나 더 나올까 걱정이 돼서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가스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스비에, 전기세에, 버스, 지하철 요금에, 담배값에, 소주값에, 밥값에 이제 안 오르는 게 없을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동네 이제 음식점들 이제 족발집 같은데 쿠폰 같은 게 있었거든요. 10번 주문하면 한 번 이렇게 서비스로 주는 거 이런 것들 없어졌습니다. 반찬 가게에 포인트 적립해 주던 것 없어졌습니다. 반찬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전방위적으로 전 영역에서 확산될 것 같습니다. 고비용 사회가 이제 되는 거죠. 고비용 고물가 사회가 이제 됐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왜 그렇게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나, 유럽은 자전거 천국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환경을 사랑하고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돈. 교통비 아끼려고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거였습니다. 그렇구나. 참 씁쓸하죠. 최근에 이제 제가 행복 목욕탕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일본 영화입니다. 봤더니 되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거기에 이제 엄마가 나오는데 엄마가 이제 아이들을 키워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남편이 도망갔어요. 빠친구 간다 그러고 나갔다가 안 돌아온 게 1년이 넘은 거예요. 왜 그러지? 왜 빠친구를 다니지 남편이? 제대로 된 이제 취직을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게다가 딸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죠. 그리고 그 엄마는 악착같이 생활해서 이제 생활비를 벌어야 가족들을 이제 건사하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삽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큰딸이 남편이 그 전에 저지른 불륜으로 태어난 이제 자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주고 토닥이면서 삽니다. 각종 삶의 애환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딸아이를 버리는 엄마, 그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아빠, 학교에서는 마음을 두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선생이나 다른 친구들이 그러한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들을 그냥 방치하고 방조하고 묵인합니다. 왜 이럴까? 왜 삶이 저렇게 그냥 파탄 나 있나? 라고 생각해 보지만 결국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저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제대로 갖춰졌다면 아빠가 집을 나가지도 않았을 거고 저렇게 불륜을 저지르는 거나 아니면 인생이 막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 텐데 서로서로 가족 구성원들의 책임도 지고 화목했을 텐데 참 저렇게 이빨 빠진 것처럼 저러는 건 뭘까? 다름 아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저러는 거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움직여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좀 더 많이 들었습니다. 참 씁쓸하고 참 서글프더라고요. 난방비 폭탄 얘기하면서 왜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네 삶이 상당수가 경제적인 문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절약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인을 만났는데 만나고 집에 가는 길쯤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음식을 싸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먹고 남은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구나. 이제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싸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된 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냐? 어떤 식으로든 유럽이나 선진국 국민들처럼 소형차 타고 다니고 좁은 집에서 살면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악착같이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만이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겁나죠. 두렵습니다. 더군다나 2023년
구정이 지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몰릴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좀 가슴이 턱턱 막힙니다. 뭐 저의 선배들도 벌써 회사에서 내몰리고 있죠. 한때 잘 나가고 인재이고 아주 똑똑했지만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다 내몰리더라는 거죠. 서글프고 한심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저렇게까지 돼야 될까? 너무한 것 같네. 회사가 너무 심하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오는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죠. 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지, 얼마나 겁난다라는 건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 11월 달에 3만 몇천 원 나오던 게 지금 이제 12만 원 넘게 나왔다. 3배 이상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뭐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계속해서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올해도 오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우리네 삶의 부담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지? 결국에는 이건 난방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우리네 생활비가 대폭 늘어난다라는 거,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부자 감세하니까 서민들 이제 삥 뜯어야 되는 거죠. 부자들 감세내주고 서민들 부담은 고통분담이라는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뭐 제가 그 답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저 현재 처지에서 착실히 살고 절약하고 아끼는 것, 조금이라도 돈을 두려워하는 것, 돈을 목숨줄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아마 더더욱 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장밋빛을 파랑새를 바라는 것, 위험한 행동 같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현재의 삶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잘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시대에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난방비 폭탄에 보일러 터기가 무섭답니다. 그렇게 무서워해야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쉬운 삶이 아니다. 쉽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올라도 너무 올라서 서민들이 살아가기 힘들다고 합니다. 나라의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고 참 허짓거리만 하는 지금의 정부를 보면서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서민들의 삶을 잘 생각하는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